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챕터 4 제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는 if문 조건식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서 단축평가 이런 것들을 또 배워볼 거고요. while문, for문과 같은 그런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반복문 안에 break와 continue 같은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배워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문과 관련된 유용한 내장함수, 이 유용한 내장함수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f문, 누구나 다 알듯이 조건식이 있고요. 조건이 참인 구문과 거짓인 구문을 각각 평가를 해서 구문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구문은 들여쓰기로 블럭을 지정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럼 코드 블럭은 들여쓰기를 해서 같은 들여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것을 해보시면요. value가 10이고 if value가 5보다 크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파워포인트하고 파이썬 아이들 창을 같이 여셔서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value가 5보다 크니까 당연히 참이니까 value is bigger than 5 이게 실행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참거짓을 판단하는 조건문이 여러 개라면 파이썬에서는 if 그 다음에 참인 구문 그 다음에 if 다음에 else if를 쓸 때는 반드시 파이썬에서는 else if를 줄인 elif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elif라는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구문은 else에서도 이렇게 콜론이 나와서 코드 블럭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예제 4-1의 1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샵 언더바 별 언더바 코딩 콜론 CP949 이거는 커멘트가 아니라 이 코딩하는 방법, 이 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거 같이 해보시면요. 스코어가 인티저이고 인풋을 받는다. 인풋은 제가 숙제를 같이 해보며 설명을 드렸듯이 인풋이라는 내장 함수는 키보드 입력을 받는 것인데 사용자로서 입력받은 것이 스트링으로 받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받은 것을 인티저로 다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input score라는 프롬프트가 나오고 입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을 받고요. if score가 파이썬에서는 스코어가 90보다 크고 100보다 9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있는 것을 AND 연산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특징이죠. 그러면 grade는 A.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또 조건을 하고 싶으면 또 다른 조건을 하고 싶으면 elif 80 이상이고 90보다 작으면 그레이드는 B. 또 다른 조건을 하고 싶으면 elif 70 이상이고 60보다 80보다 60이 아니죠. 80이죠. 거기 잘못됐죠. 80보다 작고 그레이드는 C. elif 60보다 크거나 같고 혹은 70보다 작으면 그레이드는 D. 이것도 아니면 else 콜론 그레이드는 F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레이드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그레이드는 B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파이썬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할 때 2장에서도 나타냈듯이 0이 아닌 것은 참으로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0이나 0.0, 그다음에 비어있는 시퀀스 객체들, 비어있는 튜플,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셋이나 딕셔너리, 뭐 빈 문자열, none 이런 것들은 다 false이고요. false가 아닌 것들은 다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걸 같이 해보시면요. 영이 아닌 것은 true가 되겠고요. 0인 것은 false가 되겠습니다. 문자열은 true가 되겠고요. 비어있는 문자열은 false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전부 다 문자열입니다. 문자라는 게 없고 다 문자열.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다 문자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비어있는 튜플도 false. 만약에 리스트에 값이 들어있다면 true. 리스트는 원소의 타입이 서로 다른 타입이 들어도 된다고 했죠. 비어있는 집합도 false. none도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파이썬에서는 and or를 할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and하고 or를 나타낼 때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거 하고요. 기호로 앰퍼샌드로 나타내는 거, 알파벳으로 or로 나타내는 거 하고 이 버티컬 바를 통해서 or를 나타내는 거가 이 단축 평가하는데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거기 있는 예제를 같이 해보시면요. 만약에 a가 0이고 if a and 10 나누기 a, 이 앰퍼샌드 a 하면은 and 역할을 하는 건데요. 논리 곱이죠. 둘 다 참일 경우는 참인데 여기 보면은 a가 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면 이거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생깁니다. 제로 디비전 에러. 왜냐면 a는 평가를 하고 and 10 나누기 a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0으로 나눴으니까 0으로 나눠질 수 없는 그런 예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and를 평가할 때 이렇게 앰퍼샌드가 아니라 알파벳 and로 표시를 하면 그때는 가 0입니다. else 에러 없이 통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면 그때는 이런 에러가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냐면 단축 평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a and 10 나누기 a 할 때 a가 0이니까 false이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은 평가를 하지 않고 바로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처럼 앰퍼샌드로 했을 때는 둘 다 평가를 해서 제로 디비전 에러 이렇게 예외 에러가 생기는 거지만 and로 표시하게 되면 단축 평가를 해서 왼쪽에 있는 게 거짓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평가를 하지도 않고 바로 거짓으로 else문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and, or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면 단축 평가를 하게 됩니다. x and y가 x가 false인 경우에는 y를 평가하지 않고요. x와 y가 x가 true이면 y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 앰퍼샌드하고 버티컬 바로 표현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while문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을 쓰는 방법은 조건식을 쓰고요. 콜론,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에 구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식은 가로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값을 같이 해보시면요. value가 5이고 while value가 0보다 크면 참일 경우에 print value 종료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value를 하나씩 감소시키면 5, 4, 3, 2, 1 0이 되면 이 while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for문은 파이썬에서 for문은 아이템을 in 그 다음에 시퀀스 객체 뭐 이런 식으로 for문을 씁니다. 시퀀스 객체 열거할 수 있는 나열할 수 있는 시퀀스 객체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그 아이템에 대해서 구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템을 순회하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만나면 for문이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 시퀀스형 객체 즉 열거할 수 있는 나열할 수 있는 객체는 우리 3장에서도 얘기했듯이 문자열이라든가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그 다음에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다음에 있는 얘도 해보시죠.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데 애플 115.23 파이썬의 리스트는 타입이 다른 원소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for i in list 리스트에 있는 즉 시퀀스형 객체 열거할 수 있는 객체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i라는 변수로 받아서 그 i에 대해서 뭔가를 수행하는 것이죠.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받아서 출력을 하고 타입은 string, int, float 이렇게 타입까지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퀀스형 객체가 될 수 있는 거가 리스트뿐만 아니라 튜플, 셋, 스트링,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낸 것처럼 사전은 키밸류 쌍을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키 콜론 밸류 키 콜론 밸류 키 콜론 밸류 이런 식으로 키밸류 쌍을 갖는 게 사전이라고 했습니다. 포문에서 사전에 있는 원소들에서 아이템즈 하면 사전에 있는 키밸류 쌍을 K하고 V가 가져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뒤에 있는 것을 아이템을 가져와라. 딕셔너리에 있는 것을 아이템을 가져와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거는 키값만 가져오게 됩니다. 키값. 만약에 밸류들만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values라는 또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사전에 있는 value들만 또 가져오게 돼서 거기서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iterator라는 것을 써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itera는 내장 함수를 쓰면 시퀀스형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iterator 객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3장에서 얘기했고요. itera는 내장 함수는 이렇게 시퀀스형 객체에 원소를 가리킬 수 있는 지능적인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L에서 나타나는 C++STL의 iterator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문에서 시퀀스형 객체에 iterator를 쓸 수도 있습니다. iterator를 써서 하면 거기 있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리스트 10, 20,
30 이렇게 있고요. 이터라는 내장 함수를 쓰면 시퀀스형 객체의 원소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이터레이터는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next라든가 이런 내장 함수나 혹은 멤버 함수인 언더바 nex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가리키고 있는 원소를 반환해주고 다음을 가리키게 된다고 예전에 배웠었죠. 자, 이터레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씩 가져다가 print I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터레이터 하면 이터레이터가 가리키는 것을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next 하게 되면 null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리키게 하려면 이터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고 next 하게 되면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현재 가리키고 있으니까 next를 호출하게 되면 첫 번째 원소를 반환하고 그 다음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20을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이터레이터가. 자,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터가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포문에서 중첩된 포문을 써서 뭐 구구단 같은 것을 또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 삼아 여러분들 같이 해봅시다. 자, 저와 같이 리스트에서 1과 2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n이라는 변수로 받아오고요. 프린트 나중에 이 프린트문에서 C처럼 그 C에서 printf 하듯이 %d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0 쓰면 이 프린트 할 때 이 뒤에 점을 찍고 포맷 한 다음에 n을 주게 되면 이 n이라는 인자가 이 중괄호 제로라는 요 부분에 값이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사하게 1에서부터 9까지 리스트를 i가 받아와서 또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도 스트링 안에다가 중괄호 제로 이렇게 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치 C에서 printf에 이 스트링 안에 큰 따옴표 안에 %d 하듯이 하는 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괄호 제로 곱하기 중괄호 1 중괄호 2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포맷에다가 순서대로 n, i, n 곱하기 i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첫 번째 제로는 n, 두 번째 1은 i, 세 번째 2는 n 곱하기 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단과 2단에 대해서 9구단을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을 그냥 벗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문뿐만 아니라 while문에서도 브레이크를 만나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죠. 리스트 L이 1, 2, 3, 4, 5, 6, 7, 8, 9, 10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파이썬 아이들 쉘을 열어서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문 리스트 L에서 인자들을 하나씩 원소들을 하나씩 i로 가져와서 if i가 5보다 크면 빠져나오고요. 5보다 크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프린트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format i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 파이썬에서 프린트 하고 이
문자열 안에 중괄호로 012 쓰게 되면 점 포맷 다음에 그 012에 해당하는 변수나 구문들을 넣어주면 대응을 해서 이 문자열 안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가 5보다 크게 되면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1, 2, 3, 4, 5까지만 프린트를 하게 되고 6이 되면 바로 브레이크를 해서 포문을 빠져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ontinue. 포문에서 continue를 만나면 그 포문 아래에 있는 부분은 수행하지 않고 포문의 윗부분을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C나 C++, 자바와 다 동일한 것입니다. L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for I L에서 하나씩 숫자를 가져다가 if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짝수인 경우에는 continue 아랫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짝수가 아니면 아까처럼 item 중괄호 제로 점 format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는 continue니까 그 아랫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홀수인 경우만 프린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반복문에서 뒤에 else가 나오면 이것은 브레이크로 종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으면 else문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로 종료가 됐다면 else문을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특이한 예제이죠. for문이나 while문에서 else문을 같이 쓸 수 있다. 파이썬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파이썬에만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L은 1, 2, 3, 4, 5, 6, 7, 8, 9, 10 리스트이고요. 거기에서 하나씩 i로 받아다가 for문에서 아까 만들었던 거에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else문을 포문에 else문을 연달아 쓰게 되면 브레이크로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이 else문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 종료를 했다면 else문까지 수행을 하게 된다. 이 포문은 브레이크로 동작을 안 하는 거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지? n을 여기 i라고 써야 되는데 n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n이 아니고 i 13579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없이 동작을 했으니까 요 else문 exit without break 브레이크 없이 정상 동력했다면 else문이 수행하게 되는 그런 특이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카피를 해갖고요. 좀 바꿔보면 만약에 여기를 아까 5보다 크게 되면 브레이크를 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때는 1, 2, 3, 4, 5 하고 브레이크로 종료를 했으니까 else문이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lse문은 브레이크 없이 정상 종료되었을 때 수행을 하게 된다. 브레이크로 종료를 하게 되면 else문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어문과 관련된 유용한 함수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서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뭐 if문, for문, while문, break, continue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파이썬에 있는 것들이고요. 파이썬에만 있는 것들이고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먼저 range 내장 함수는 이미 썼었지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수열을 생성하는 것인데 인자가 start, stop, step 이렇게 세 가지 인자를 다 받을 수도 있고요. 인자가 한 개 오면 stop, 인자가 두 개 오면 start와 stop, 인자가 세 개 오면 start, stop, step 이렇게 세 개를 인자를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스탑이 되기 전까지 스텝만큼 값을 이렇게 뛰어가는 스텝하는 그러한 수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range 10 인자가 한 개밖에 없으면 range의 이 인자는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는 기본이 0입니다. 0에서 시작하고 스텝도 기본이 1입니다. 0에서 시작해서 10이 되기 전까지 1씩 증가해라 이 얘기예요. 스타트는 0이 기본이고 스텝은 1이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스타트를 같이 써주면 스타트 5, 10 하면 5에서부터 시작해서 10 되기 전까지 스타트는 포함이고 스탑은 포함이 아닙니다. 스텝은 1 하나씩 증가해서 10이 되기 전까지 이번에는 10에서 시작해서 0이 되기 전까지 마이너스 1 스텝이 마이너스 1입니다. 1씩 감소시켜서 수열을 만들어라. 19, 87, 65, 43, 2, 1, 0 되기 전까지 1까지만 수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10, 22 10에서부터 20이 되기 전까지 2씩 띄어서 수열을 만들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포문을 만들 때 이렇게 아까 1, 2, 3, 4, 5, 6, 7, 8, 9, 10 이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i로 가져와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range 1에서부터 11까지 하면 1은 포함이고 11은 포함하지 않는 수열을 만들어줘서 그게 i로 간다. 그리고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1에서부터 1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 번 더 해보면 range 10에서부터 20까지 두 칸씩 띄어서 2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은 포함, 20은 포함하지 않는다. 두 칸씩 띄어서 이런 식으로 포문에서 range를 써서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항목에서 수열의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하나씩 얻어내는 방법 중에서 리스트가 있고 range, len이라는 len 함수를 내장 함수를 쓰게 되면 그 시퀀스 객체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데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range를 하게 되면 원소를 가리킬 수 있는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즉 이 리스트의 개수가 3개니까 length는 3이 되겠죠. range 3 하면 0부터 시작해서 3 되기 전까지 즉 0, 1, 2 인덱스를 수열을 만들어 주고요. 그 수열에 의해서 값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애플,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포문을 돌리는데 range, 수열을 만드는데 이 리스트의 length 그러면 이 포문은 이 i는 0에서부터 1, 2까지 이렇게 갖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샵은 주석을 나타내는 것이죠. 프린트
이 스트링 안에서 중괄호로 0 하면 마치 C에서 %d 하는 거와 유사하죠. 중괄호 1 하고 그 뒤에 format i와 l i 이렇게 하면 인덱스를 통해서 리스트에 있는 모든 값들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덱스와 그 리스트 객체의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얻어내는 이 방금 전에 했던 요거를 인덱스와 원소의 값을 이런 식으로 얻어냈는데 이거를 이미 enumerator라는 내장 함수를 쓰게 되면 인덱스와 value를 하나씩 가져오게 되니까 enumerator라는 내장 함수를 쓰면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리스트를 바꿔보겠습니다. 115.5 애플 포문에서 enumerate L enumerate 하면 이거는 인덱스하고 value를 같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print I 하게 되면 print I 하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와 value를 투플로 반환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면요, 인덱스와 value를 반환을 하는데 인덱스의 시작을 0이 아니라 101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인덱스의 시작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의 시작을 101부터 해라. 뭐 이렇게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제어문과 연관된 유용한 함수가 있는데요. 포문에서 많이 리스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 리스트 내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조작을 해서 굉장히 다른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리스트 내장,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고요. 쓰는 방법은 리스트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꺽쇠 하시고 구문을 쓰신 다음에 포문을 나열합니다. 포문을 쓰고 이 시퀀스 객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익스프레션, 조작을 해라. 그래서 새로운 조작이 된 리스트를 만들어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함수이고요. 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쓰이니까 이 리스트 내장,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 하는 방법은 자주 쓰니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거기 있는 거 같이 해보시면요. 1, 2, 3, 4, 5가 들어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 내장은 리스트를 쓰시고요. 여기에 expression, 즉 expression을 쓰고 form은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i로 받아다가 i를 제곱해라.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즉 원소를 제곱한 리스트를 만들라는 것이죠. 시퀀스 객체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튜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것은 튜플이죠. 튜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리스트 내장, 여기에 expression이 있고요. length를 가져와라. 튜플에 있는 원소를 포문으로 하나씩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i에 대해서 length를, 즉 이 튜플에 있는 각각의 원소, 즉 스트링에 있는 길이를 리스트로 만들어라. 5, 6, 6. 애플은 5, 바나나하고 오렌지는 길이가 6.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자열의 길이를 리스트로 만들어준다. 또 시퀀스 객체 중에서 키밸류 쌍을 갖는 사전. 100은 애플, 키가 100, 밸류는 애플. 200은 바나나. 300은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키밸류 쌍을 갖는 사전을 만들고요.
v.upper 문자열을 upper로 만들어라. 사전에 있는 밸류들을 가져다가 v로 가져와서 사전에 있는 밸류들은 전부 다 문자열이니까 소문자들을 다 대문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걸 한 번만 더 해보면 포문에서 range 5 0, 1, 2, 3, 4 이 수열에 대해서 3승 해라. 0의 3승,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4의 3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 때 입력된 값은 문자열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여러 개를 띄어쓰기로 해서 한 줄에 입력을 받았다. 정수 여러 개를 입력하라고 하면 입력을 받을 때 10, 20, 30, 40, 5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로 입력을 받으면 S는 입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을 받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열로 입력받은 것을 이 정수형 리스트로 만들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일단 이 스트링 리스트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트링 리스트로 만드는 방법은 이 문자열을 스플릿이라는 내장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문자열을 띄어쓰기나 탭이나 이런 것들로 공란으로 구분을 한 새로운 문자열 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이 문자열 리스트에 대해서 만약에 정수형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eval I eval s for s in string list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스트링 리스트에 있는 문자열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이밸류에이션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도 입력받은 여러 개의 정수를 정수형 리스트로 만드는 과정을 할 때 이때도 사용했었습니다. 이때 바로 쓴 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 즉 리스트 내장이 되겠습니다. 포문을 통해서 시퀀스 객체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조작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라. 이런 것이 되겠죠. 자, 리스트 내장. 만약에 이 포문 뒤에 if문이 오게 되면 if문을 만족하는 그러한 아이템에 대해서만 뭔가를 조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if문을 뒤에다 써주면 이 if문을 만족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만 뭔가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보면 애플, 바나나, 오렌지, 키위 이렇게 여러가지 과일들 문자열을 갖는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 리스트 내장이 있는데 조작을 하는데 expression은 그냥 i고요. for i in l. 리스트 l에 있는 i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if문이 또 있어서 i의 length가 5보다 큰 것만 조작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라. 즉 문자열의 길이가 5보다 큰 바나나하고 오렌지만 리스트로 만들어라. 이런 것이 되겠죠. 2개 이상의 리스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2개 이상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면요. 3, 4, 5 리스트 1 1.5 마이너스 0.5 4 이런 걸 갖는 리스트 2가 있을 때 x 곱하기 y for x는 첫 번째 리스트에 있고 for y는 두 번째 리스트에 있는 것을 하나씩 다 가져다가 x 곱하기 y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9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 내장. 자, 이번에는 그 필터라는 내장 함수인데요. 이 필터는
함수의 결과가 필터링을 한다는 뜻인데요. 참인 것만 그 시퀀스 객체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서 이 함수 객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함수를 적용시켜서 true,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적용시켜서 참이 되는 것들만 가지는 그러한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필터는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10, 25, 30 이렇게 정수를 갖는 리스트가 있을 때 필터라는 내장 함수는 여기서는 함수를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어요. 시퀀스 객체, 즉 나열할 수 있는 객체에다가 어떤 함수를 적용시켜서 그거를 만족하는 원소들을 가리키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true, false를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원소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겠죠. 포문에서 이터레이터를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0, 25, 30이 다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get bigger than 20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i가 20보다 크냐? 크면 true, 크지 않으면 크지 않거나 같으면 false를 반환하는 그러한 get bigger than 20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적용시킨 필터를 적용하면 get bigger than 20 시퀀스 객체 L에다 적용을 시키면 20보다 큰 애들만 가리키는 그러한 함수 객체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필터를 적용할 때 이렇게 함수 객체를 써도 되고요. 우리 3장에서 배웠던 람다 함수를 써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는 빼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람다 함수를 써도 똑같이 이 함수 객체에 20보다 큰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원소를 이터레이터로 반환하게 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필터는 시퀀스 객체에다가 true,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적용시켜서 true인 원소들을 가리키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해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것도 그러면 이 필터를 적용시켜서 갖는 이터레이터를 리스트로 만들면 그게 바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이터레이터에다가 람다 함수를 적용시켜서 만든 그 필터링을 한 이터레이터를 리스트로 만들면 바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gb라는 내장 함수인데요.
줍은 두 개 이상의 시퀀스 객체나 혹은 이터레이터형 객체를 튜플로 묶어주는 그러한 반환 타입은 그 튜플 객체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줍 하나로 묶어주는 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것도 또 해보시면 x는 10, 20, 30, y는 a, b, c.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썬에서는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둘 다 스트링, 문자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자라는 것이 없고 다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자, form은 i, 줍 하게 되면 x하고 y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묶어서 튜플로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튜플로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튜플로 만든 것을 만약에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튜플을 갖는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집으로 생성된 결과값이 이터레이터니까 이것을 시퀀스형 객체로 만들려면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같은 그러한 생성자를 써서 각각의 시퀀스형 객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줍 할 때 이 결합된 객체나 이터레이터 앞에 별을 붙이게 되면 결과를 분리해 주게 됩니다. 결과를 각각 튜플로 묶여져 있는 것을 언줍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언줍. 예를 들어서 지금 return list는 튜플로 묶여 있는데요. 줍을 해주는데 별하고 return list 하면 이 튜플로 묶여져 있는 것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x2하고 y2 튜플로 각각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x, y, z가 3개 이상이 되면은 그리고 개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짧은 쪽에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0, 20, 30, 40 원소의 개수가 4개고요. y는 문자열인데 길이가 3이고요. z는 또 튜플인데 1.5, 2.5, 3.5, 4.5 이렇게 원소가 4개고요. 튜플인데 이렇게 4개, 3개, 4개 길이가 다른 거에 대해서 줍을 하게 되면 길이가 짧은 것에 맞추게 되어서 원소가 3개인 튜플 3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복문 작성 시 도움이 되는 내장 함수로서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필터는 시퀀스형 객체 true, false를 적용해서 true인 객체들만 원소들만 갖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했는데요. 맵이라는 것은 어떤 그 조작을 하는 함수를 적용시켜서 시퀀스형 객체에 있는 원소에다가 함수를 조작해서 함수를 넣어서 조작된 값을 갖는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필터하고 좀 다르죠? 필터는 true, false를 적용시켜서 true인 애들만 반환하게 해주는 거고요. 맵은 함수를 적용시켜서 조작을 해서 반환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작을 해서 반환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보면요. 리스트가 1, 2, 3가 있고요. 함수가 add 10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자를 10을 더해준다. 리스트 L에다가 함수 add10을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조작을 한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이런 뜻이고요. 맵이. 그 이터레이터에서 하나씩 원소를 끄집어내서 i를 출력하면 즉 10씩 더한 원소를 갖게 되겠죠. 10씩 더한 원소를 갖게 됩니다. 람다 함수를 써서 또 맵 람다 인자는 10을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람다 함수를 써서 L에다가 적용시켜라 해도 이렇게 10을 더한 그러한 함수가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정수를 여러 개 입력받았을 때 정수형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이 리스트 4장을 써서 이벨이라는 것을 써서 했었는데요. 비슷하게 정수들 입력 이렇게 하고 입력받은 스트링을 아이고 왜 이러냐 스플릿 하게 되면 이게 바로 10,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입력받으면 입력받은 하나의 스트링을 스플릿을 해서 공란으로 분리된 스트링 리스트를 만들어 준다고 했죠. 이거를 이벨 s for s in string list 해서 이렇게 정수형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스트링 리스트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해라.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라 해도 똑같이 동일한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링 리스트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라.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라 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맵일 때 2개 이상의 인자를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x가 1, 2, 3, y가 2, 3, 4 맵을 하는데 파워는 내장 함수로서 뭐 x의 y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x의 y승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1의 2승, 2의 3승, 3의 4승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문을 통해서 시퀀스형 객체에 있는 원소들 하나씩 호출할 수 있었는데요. 조인이라는 것을 쓰면 이 프린트문에서 이 문자열에 조인을 하게 되면 시퀀스형 객체 아이템을 주어진 문자열에 연결을 하나씩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을 한 번만 써서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다 출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애플,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요. L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가져다가 출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프린트문 한 문장만 써서 역슬래시 문자를 끝나고 점 join 시퀀스형 객체를 쓰면 시퀀스형 객체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이 문자열과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퀀스형 객체에 있는 문자와 연결시켜주고 하나씩 애플, 오렌지, 바나나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4장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